유대인이 상륙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영국 현지에 경제적 자유주의라는 미명하에 파탄 일로를 걷게 되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1600년대에 뭐 유대인들이 암스테르담에서 건너오고 윌리엄 모레스 데리고 오면서 존 로크도 그때 같이 오죠. 배를 같이 타고 와요. 정치적으로 이미 자유주의는 1600년대부터 자라났죠. 존 로크를 대표적으로 해서. 근데 경제적으로는 이제 17세기를 벗어나서 18세기에 본격적으로 영국의 경제가 개인 법인 상태로 넘어갑니다. 옛날에는 법인이 없었어요. 그 법인이라고 하는 게 레걸 퍼슨이잖아요. 그 사람이 합법이기만 하면 모든 나쁜 짓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렇죠. 법인이죠. 예. 근데 모든 권리는 개인 인권처럼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권리로 봤어. 다시 말해서 소유권의 무한한 증대. 이게 이제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유라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는데 자유주의는 자유랑 근본이 달라요. 자유는요, 프리덤이고요. 자유주의는 리버럴리즘이에요. 리버럴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막무가내 이 뜻입니다. 예? 나는 족쇄를 풀었다는 소리예요. 억압당한 사람한테는 족쇄가 풀렸다고 보겠지만은 그 족쇄 풀린 사람한테 당한 사람의 입장에 봤을 때는 저런 깡패가 없는 겁니다. 그게 리버럴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주의라고 이제 번역을 했잖아요. 자유주의의 기본이 뭡니까 이게? 나만 잘 살고 잘 먹자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공적인 관계를 파탄시키고 네. 그것에 중요성을 두지 않고 네. 사적 개인들의 이윤 추구. 네,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법적, 초윤리적인 돈 벌기를 정당화해 주는 거죠. 정당해 주는 거죠. 저는. 문화적으로 이게 접근을 이게 두 군데로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영국적 자유주의가 하나 프랑스적 자유주의가 있다면 프랑스적 자유주의는 이제 공익적 개념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공익적 개념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공익이라고 하는 거는요, 엘리트의 이익을 공익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오랜 습관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기관도 정부도 법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도 최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어차피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다 밑으로 내려갈 거니까. 이런 이상한 정신 상태. 국가의 공적 역할을 삭제하고 사적 개인들이 국가를 민영화하는 거예요. 자유주의가. 그렇죠. 딴 게 아니에요. 자유주의 쉬워. 국가를 그냥 내가 그냥 헤쳐먹겠다. 다 그렇죠. 대로 요리해먹겠다. 개인처럼 만들겠다는 것이 네, 지금 그게 400, 자유주의예요. 그게 400년 흘러오는 거예요. 지금. 네. 300년 흘러오는 겁니다. 우리도 자유주의 좋아하는 애들 많잖아요. 네,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자유주의 지금 보세요. 저 LH 직원들, 지네가 부동산을 해쳐갖고 지네가 헤쳐먹었잖아. 국가적인 정보를 갖고. 그게 한둘인 줄 아십니까? 국회의원들은 안 그래요? 지네끼리 법 만들고 지네끼리 헤쳐먹잖아. 그러니까 모든 게 정부기관을 다 사유화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게 영국식 자유주의의 기본적인 뿌리고. 국가 민영화 자유주의로 바꿔야 돼. 네, 말을. 그렇습니다. 국가 네. 민영화 자유주의. 한 그렇죠. 팀으로 묶어주세요. 그렇게 묶어줘야 되는. 자, 1714년에 말이에요. 의사인 주제에 버나드 맨드빌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기심은 무죄다 그랬거든요. 이기심은 무죄다. 영국. 영국. 가톨릭이 봤을 때는 이건 미친놈이죠. 어떻게 이기심이 무죄니? 이기심 무죄다. 그리고 시도 썼어. 별들의 이야기 그래갖고 시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의 시 제목이 사욕을 부리면 공공이 이익이다야. 사욕을 부리면 20세기 초반에 미국의 사이코패스 여자 똑같은 얘기하는 여자 하나 아일랜드? 아일랜드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누구? 얘기 재방송인데요. 거의 똑같은 얘기인데. 네오콘의 할머니. 저기 사욕을 부리면 공공이 이익이다. 이게 국가도 부패시키고 민중도 부패시키는 아주 희한한 이데올로기라고. 네가 네 이익을 이기적으로 쟁취하는데 어떻게 그게 공공의 이익이 되냐고. 사이코패스들이 들으면 엄청 반갑죠. 나한테 유리하면 되는 거야 하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이런 정신 상태를 18세기 초부터 영국 이 경제 생활에 물을 들여놨어요. 이 유대인들이. 예? 아담 스미스도 괜히 탄생한 게 아니에요. 국부론. 예? 국부론도 괜히 탄생한 게 아니에요. 네가 네 개인의 이익을 계속 추구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잘 살게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가만히 미친놈이야. 스코틀랜드 출신이니까 엉망진창으로 얘기하지. 상태가 안 좋아.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한번 잘못 빠지면 기가 착 잘못 빠져요. 벨기에 사람 같아. 하나밖에 몰라. 이 시야가 좁아가지고. 거기 그 국부론 보이지 않는 손. 글쎄요. 손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야. 손이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뭐냐면 지랄 옆차기를 하고 있어. 그게 어떻게 논리가 돼? 보이지 않는 손이 논리가 안 되죠. 네가 네 이익을 추구하면 네 옆 사람이 부자가 되는데 그럼 과학적으로 한번 증명해봐. 보이지 않는 손
안 보인다니까. 아무튼 이제 국가도 부패시켜요. 1716년 국가가 존 로우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이런 놈도 스코틀랜드 놈이야. 그게 사기꾼이야. 네, 존 네. 로우. 존 로우한테 코인을 과잉 발행시켜가지고 미시시피 부동산 국가 코인을 발행시켜가지고 주식을 팔아먹잖아요. 루이지애나 부동산 지분을 뭐 줄 수 있다면서. 그랬더니 루이지애나가 개발이 전혀 안 된 곳인 거예요. 루이지애나. 네, 개발이 안 된 거야. 근데 결국은 이제 지금의 비트코인처럼 막 요동을 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되죠. 웃기는 게 존 로우가 말이야. 지난 30년 전부터 다시 각광을 받아요. 학계에서. 학계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문화적으로 사기를 완전 경제의 기본으로 놓겠다는 거야 지금. 물적 근거 없이 물권 없이 화폐량을 통해 가지고 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달러를 계속 찍어도 상관없다는 그런 경제 이론까지만 나오려고 난리를 치는 게 우리 이 존 로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야. 그리고 또 4년 후 1720년 예? 노예무역 사우스 씨 컴퍼니 남해 유통이라고 영국 정부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 그러면서 주식을 또 무한 발행하잖아. 그리고 국가로 하여금 회계 장부 조작까지 허락을 받아요. 그리고 다시 국가도 같이 부패된 거야. 지금 정부도 자기네가 빚이 있으니까. 그렇지. 당의 225% 법을 일으켜 주식을 225. 225%. 다음에 600. 어. 그리고 최고 정점을 뜨는 게 1050%의 법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121% 떨어질 때까지 돈을 다 깡그리 긁어먹고. 그건 뭐고 이제 폭탄 터지면 폭탄으로 다 돌려먹는 거야. 다 죽어나가는 지금 미국 상황이랑 또 너무너무 비슷한데요. 이 시대 저기 끼어든 게 그 아이작 뉴턴. 아이작 뉴턴 이거 거지 같은 놈이거든. 과학자 아니에요? 과학자? 말은 과학자지. 뭐 영국 최고의 조세징수원이었고. 조세징수이고 화폐 발행권이었고 화폐 발행해서 지가 돈 뺏어먹는다는 그 허락을 받기 위하여 그 총리한테 자기 조카인가 여자를 첩으로 보냈던 참 그 처세는 좋네요. 처세도 잘했어. 처세는 그 아이작 정도 해야 뉴턴이. 돼. 주가 조작, 증권 탈취, 임금 지불 안 합니다. 예? 임금 지불 안 해. 임금 지불 안 해요. 뭐야? 씨. 예? 지금 특히나 중산층들이 완전 몰락하게 돼요 이때. 영국에. 예, 영국에 특히나 자영농들. 자영농들이 이 막 주식이 막 버블이 일어나니까 도시 사람들한테 좀 시켜가지고 브로커한테 좀 시켜갖고 주식 좀 사달라 그랬거든. 지네 땅 팔아갖고 쫄딱쫄딱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중들이 총체적으로 부패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영국 민중들이 굉장히 선한 사람들이었고 말입니다. 그리고 항상 노동을 중시했어요. 영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그냥 옛날에. 근데 언제나 이 국민성이 썩어가는 게 바로 18세기예요. 18세기에 국민성이 완벽하게 썩어갑니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종조 시대에 들어가던 때, 그때 영국인들의 사망률이요 신생아 탄생률의 1.6배였어요. 아기가 태어나는 게 죽는 사람보다 2배, 3배는 많았어요. 근데 거꾸로였어요 이때는. 왜? 여러 가지 자살이 무지하게 많았어. 돈 잃어버리고 자살하고 어떤 돈 잃고 그 질병이 생기고 막 이래갖고 수도 없이 이런 악마적인 투기 경제가 계속됐고. 런던 빈민가의 참상. 그 그러니까 애들은 아주 이건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영국의 노동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는 참담했지. 참담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아담 스미스의 그 개인 욕심 챙기라는 그 주장은 계속 나왔었고. 정말 그 새끼 미친 새끼야. 게다가 아담 스미스는 또 윤리교사잖아. 그리고 또 항상 그 윤리교사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효율성을 따지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진정 정말 분업 같은 경우 하면 인간성이 망가진다는 거 지가 다 얘기하면서도 큰 틀은 계속 자유주의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야 아담 스미스가 그 분업은 안 좋은 거라고 얘기했어. 라고 그런 헛소리 그런 그 지엽적인 소리 듣지 말고 큰 틀을 보라고. 자유주의의 기본을 닦아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딱 한 번 나와요. 국부론에 딱 한 번 나오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체 틀을 갖는 게 그 보이지 않는 손이야. 전체 틀의 철학이. 이 철학이 뭐냐면 신적 설계론이랑 비슷해요. 뭔가가 이 문명이 있어갖고 뭔가가 자동스럽게 이루어지고. 그게 그 신학적 구조가 똑같아요. 그렇지. 얘기하는 어디 게 뭔가 있다는 거야. 아니 사실 따가라고 해서 뭐 삼권 분립, 성부, 성자와 성녀, 삼권 분립, 입법, 사법, 행정 다 그 지랄이야. 똑같이 갖다 뺏긴 거를 해가지고 알고 보면은 그 사유의 골격에는 중세 신학이 철철철 묻어 있어요. 다 똑같은 그래. 얘기야. 조나단 스위프트.
사무엘 리차드슨, 다 알렉산더 공부하는 포프. 영국 문학이네 지금. 영국 문학 이게 이제 18세기에 영국의 물질주의를 철저하게 비판한 사람들이에요. 소설에서. 예,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모두 그랬다는 건 아니야. 비판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이게 나중에 그랬겠지. 상원, 하원에서도 무지막지하게 많은 의원들이 여기에 반대를 합니다. 근데도 참 힘없이 무너져가. 걸리버 여행기 그때 엄청난 그 화제작이었죠. 그 검열도 많이 당하고 아, 당시에. 한국 사람들도 걸리버 여행기 하면 대인국 소인국밖에 모르는데 그쵸, 그다음에 뭐 말의 나라도 나오고 라퓨타 천공의 성 얘기도 나오고 본격적인 얘기는 그 거의 대인국 소인국 다음에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핵심이 뭐예요? 그러니까 걸리버 여행 핵심이 사회 비판적인 사회 비판적입니다. 당시에- 그거를 너무 적나라하게 깠기 때문에 당시 영국 사회의 그렇죠. 그런 그렇죠. 사적 집단의 그- 이익이 팽배해 있는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 투기 같은 거. 악귀 같은 악귀 그 같은 잉글랜드의 상황을 그래서 금서가 되고 그걸 어쩌고 저쩌고 깠기 때문에 금서가 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맨드빌의 그 아까 말했던 그 저기 사욕을 부리면 공공이 이익이다라고 한다든가 또 그 아담 스미스의 그 책 제목 Wealth of Nation 그 국부론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게 영국에서 공공이라고 하는 공공 개념은요. 제가 전에 언제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공립학교랑 똑같아. 한국이나 미국에서 공립학교는 가난한 서민들을 위한 학교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공립학교는 엘리트를 위한 학교입니다. 아시면서 공공의 이익을 영국에서 예, 영국에서 예. 네. 공공의 이익을 엘리트가 대변한다는 거야. 따라서 맨드빌이나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이라든가 국부라든가 아니면 사욕을 부리면 공공의 이익이라고 얘기할 때 그 공공의 개념은 엘리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트한테 돈을 밀어주면 엘리트가 나눠주겠다는 시혜적 개념을 갖고 있다고 영국이. 그래서 영국의 그 정치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거기 이게 실은 주식법을 통해 갖고요. 엘리트들이 다 챙기잖아. 1716년, 과도하다. 1720년, 1938년부터 1758년까지 엄청난 주식법을 이런 것들이 네덜란드하게 붕쩍 하면서 결국은 영국의 그 과두들한테 뭐 돈을 다 몰아주잖아요. 암스테르담 유대교민들이 영국의 그 왕실과 또 피를 섞기 시작해요, 이놈들이. 그래서 이제 지옥불 클럽 같은 걸 만들어요. 헬파이어 클럽 같은 걸 만들어. 그래갖고 내세우기는 이제 귀족을 내세우고 뒤에서는 이제 영국 귀족과 유대 금융인들은 연합체를 만들어내게 되죠. 비밀 사조직 비밀 같은 사조직 거? 같은 거죠. 의원 내각제. 의원 내각제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영국에 우리가 보면 굉장히 와 멋있다 뭐. 절대 대통령 옛날에 찰스 1세 같은 절대 왕족이라든가 왕이 꼭두각시가 아니라면 의원 내각제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를 실시해서 자리를 많이 차지한 사람이 총리를 뽑아요. 그렇죠. 총리 같은 걸 선고를 하지 않죠. 그렇게 해서 의원 내각제라고 하나 독특한 그걸 만들어내는데 의원들의 선거권을 모두 지역별 클럽에서 만들어냅니다. 선거권을. 네. 피선거권이죠. 피선거권을 지역별에서 만들어내고 뭐 돈도 되고 이러겠지. 예, 그 안에서 다 만들어져요. 금권 선거 만들고. 이게 엉터리 사기 체제예요. 그러니까 지네가 만들고 지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유대 정복사에서 봤을 때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의원 내각제로 이제 체제가 굳잖아요. 왕은 그냥 이렇게 뭐 지금 엘리자베스 뭐 이렇게 뭐 빅토리아 쭉 해갖고 이제 왜 의원 내각제를 하냐면 견제를 못하게 하는 거야. 왕이 견제를 못하게. 프랑스는 왕이 견제를 하잖아요. 의회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영국은 이게 허수아비 허수아비야. 왕조가 있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뭐 돈 좀 뿌려주면 야 이거 가서 뭐 이거 빵이나 사 먹어. 그러면 네 이러면서 그건 이해가 되는데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제 걔네들 이제 공화주의 그러니까 공화 종교로 빠지거든요. 그렇죠. 조정하면서. 그래서 더 이상 좀 강력한 왕이 나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지. 공화주의다 완전히 한 5년에 4년에 한 번씩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야. 대통령제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제일 부정부가 중요한 건 의회예요. 의회가 제일 중요하고 의회는 지금 사람들이 거꾸로 알고 있어. 의회는 민주적으로 모이고 대통령이 독재하는 줄 알아. 왜? 숫자로 보니까 한 사람이거든. 그러나 거꾸로 돼 있어. 의회가 독재를 하고 상당히 많으면 대통령이 의회에 반대를 한다고. 의회가 나쁘게 행동할 때. 그게 지나온 역사의 흐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의회가 금권 세력의 청부업자들이에요. 그래, 맞아. 쉽게 생각해, 쉽게. 기업이 100개 있지. 예. 그럼 의원도 100명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쉽게 해서. 예. 다 누군가를 대변하는데 절대 지역을 대변하지 않아요. 오로지 그 사람을 대변하는 거야. 미국도 그렇잖아요. 기업을 대변하는 거야. 뭐 로비가 합법이니까. 뭐 로비가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그
하원 의원들 보면은 거기 그 선거 자금 출처들이 전부 다 초국적 기업들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좀 요구하기 시작하는 게 스포츠 선수들은 어디서 돈 받는지 다 붙이고 나오는데 그렇지, 정치인들도 양복에다가 붙여야 제일 큰 돼. 스폰서 붙여야 되는 거 붙여야 돼. 아니냐. 괜찮다. 이게 괜찮은 생각인데 지금 와가지고는 그것도 먹히지 않는 게요. 저번에 바이든이랑 트럼프 선거에서 이제 어떻게 정치 자금들이 움직였는지를 보면 재단 파운데이션. 네, 파운데이션을 통해 가지고 돈 세탁을 해서 익명으로 거기서 또 정치 자금을 기부를 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조금 있어요. 그래도 합법적이고. 합법적이죠. 이제 그거를 통해서 돈 세탁을 해서 누가 돈이 누구 돈으로 어디로 갔는지를 수가. 모르게 만들기 때문에 추적 불가능이네. 그렇죠. 다 사기 사기 집단이고 완전히 네. 완전 마피아들. 재단, NGO들 어. 이런 게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다 까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적 기관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사적 집단인데 막 공적인 행동하는데 갖다 돈 뿌리고 다니고 막. 죄다 초적 뭐야? 기업들이 만든 거죠. 다 기업들이 자기 돈 세금 안 내고 자기들 마음대로 쓰려고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나중에 재단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우리 3명이 나중에 재단 하나 만듭시다 진짜로. 일단은 의원 내각제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왕의 견제 기능, 삼권 분립 기능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만든 거예요, 이게 의원 내각제라는 게.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의회가 독재를 저지르지, 대통령이 독재를 저지를 수가 없어. 왜냐,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네? 공격 들어오니까. 예, 공격 들어오니까. 서구는 그랬단 말이에요. 의회가 독재를 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오히려 의회에 반항하는 그런 전통을 이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통까지 깨버린 게 의원 내각제고. 영국에 오케이. 예,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의회는 그게 대통령제 치하에 있든 아니든 간에 의회는 특수 이익 집단을 대변하지 절대 지역이라든가 계층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대변한다고 해. 말은. 당연하죠. 표면적으로. 이를테면 수원 삼성. 삼성을 대변하지 수원을 대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전북 현대를 대변하지 전북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축구가 똑같아요. 이런 세상 일이 똑같이 흘러가는 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의회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기체제라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의 본질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서 영국이 썩어가는데 유럽의 대륙적인 움직은 조금 더 다르게 궤도를 달리고 있었다는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독일로 가야 되겠죠. 예, 독일과 영국은 영국과 독일은 왕실의 핏줄도 같았고요. 1871년, 70년대 몇 년이더라. 그때 영국이 고타르구부르 왕실의 이름을 버려버리고 윈저로 이름을 바꿔버려요. 맞아, 윈저로 세탁한 게 그 독일 뿌리 좀 차단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뭐 별 변명 다 하면서 했는데 결국은 독일을 완전히 적대시화하겠다는 표명이에요. 그럼 도대체 영국이 왜 그렇게 독일을 싫어했을까?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미국이 뭐 중국을 싫어한다, 미국이 러시아를 싫어한다, 뭐 이런 궤도로 보면 될까요? 이런 맥락으로? 아니 더 어떻게 커요. 봐야 되나? 더 깊고 큽니다. 더 심대해요? 더 심대해요. 아. 네. 왜냐하면 독일은 끊임없이 영국의 자유주의에 반대해 왔거든요. 자유주의 반대했다는 게 어떻게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욕을 부리면 공공이익이다. 이걸 개소리라고 생각했다고 독일 사람들은. 일단 문화부터 봐야 돼요. 독일은 말이에요. 통일되기 이전에 일단 16개야 나라가. 그럼 16개 연방 독일 페더레이션으로 묶이기 이전에는 몇 개야? 모릅니다. 수백 개예요. 독일 지역 자체가 말이에요. 예. 각각의 마을에 굉장히 많은 자치권을 줘요. 그래서 공국으로 모였다 하더라도 그 밑에 공국이 또 있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백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 집중화가 안 돼 있었고. 안 돼 있어서 중앙 집중할 수가 없어. 지금도 페더레이션이에요, 독일은. 다시 연합한다는 거야.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는 이 독일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함께 모이자 하고 하는 그러한 정신이 다른 나라보다 커요. 오히려. 왜?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 상태로는 못 사니까 항상 연합하고 살았다고. 그러니까 당신과 나는 친구, 우리는 서로 신뢰를 주고 살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경제 개념이 굉장히 컸어. 내가 너를 착취한다 이런 개념은 별로 안 갖고 있었다고. 육지 세력과 그게 칼 슈미트가 얘기했던 그렇죠. 그 바로 육지 세력이야. 그 그렇죠. 게르만이 그렇죠. 육지 세력이고 바로 이 브리타니카 야네들은 원래부터가 폭력성, 해적 야만성, 세력이죠. 해적성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쳤다고나 할까? 유대 세력이 결집을 해. 거기 들어와서 퓨리스턴 혁명과 명예혁명을 통해서 영국의 그 소수가두제가 완전히 세상 끝까지 전부 다 장악해보자라고 하면서 하는데 이제 방해가 되는 거지. 독일이. 쟤네들은 뭐야?
이를테면 독일에 돈을 꿔줘갖고 돈을 많이 꿔주려고 그래도 많이 꿔줄 수가 없어. 왜냐면 내가 돈을 꿔고 싶지. 연대 보증 시켜야 되는데 여러 사람 보증이 돼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또, 그러면 나 안 해 이래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국의 유대 금융으로서는 독일이 싫어. 사이가 영국은 이미 점령이 됐거든. 전부 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구조로 다 의원내각제니 뭐니 막 전부 다 아사리판을 쳐가지고 정말 장악이 됐어. 국가가 민영화가 됐어. 근데 독일은 국가가 민영화가 안 되는 거야. 짜증이 나는 거야. 안 되죠. 안 돼. 민영화가 안 되고 오히려 국가 권력이 우위에 서면서 황제 권력이 셌잖아요. 그러면서 걔네들이 뭐 1848 자유주의 혁명 이런 거 다 전부 다 파토났잖아요. 전부 다 분쇄당하고 그거를 전부 다 분쇄하고 나서 국가 권력 그러니까 공적인 공동체의 가치 게르만의 가치 하면서 걔네들은 영국에 이식된 주피털리즘이 이식이 안 된 거야. 지금처럼 이렇게 영미 주주자본주의처럼 그냥 조그만 단타로 딱 치고 빠지고 그냥 돈 긁는데 광분해갖고 뭐 산업이 발전해 국가 인프라가 어떻게 우리 그런 거 신경 없어. 우리는 단기 수익만 있으면은 뭐 노동자 다 잘라 우리는 단기 수익만 챙기면 짱이야 이거거든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인내 금융이라 그래가지고 뭐 무슨 금방 돈 갚아야 돼요. 안 갚으면 회사 무너지나요? 이게 아니고 꾸준히.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게 제가 좀 중간에 끼어들었는데 거기서 영국식 주피털리즘과 그 다음에 독일식 캐피털리즘 그러니까 독일식 공동체 캐피털리즘 요것을 그 습관이, 그러니까 이게 문화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를 얘기하고 정치 얘기한 다음에 문화를 얘기하면 안 되고, 문화를 먼저 얘기하고 나서 경제와 정치를 얘기하는 게 옳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라고 하는 건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굉장히 아비투스 좀 진정한 기저구조는 문화지 경제 이런 게 아니에요. 그치. 진정한 기저구조는 문화구조라고 문화구조가 가장 깊어요. 지금까지도 독일은 아까 현사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기 중소기업 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대기업 일하는 사람들도 독일 기업이랑 일할 때는 말입니다. 아무리 부품이 잘못 와도요. 욕을 하지도 않습니다. 협업을 하면요. 항상 그 다음 협업을 또 얘기를 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즉 30년 40년간 협업을 해요. 같이 일을 해요. 영국은 말이에요. 그거는 거기서 끝입니다. 그리고 같이 협업을 했으면 같이 나눠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안 하고 지가만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 몇 시간까지 다 계산해갖고 돈 다 받아냅니다. 또 단가수야 치고 뭐 예, 이런 거지. 이게 영국식 산업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산업이 아차가 아작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은 이게. 아니 근데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많은 민간인들이 그러한 주피털리즘의 영국을 그러니까 산업혁명도 발생하고 영국이 얼마나 훌륭한 나라야라고 칭송을 합니다. 자, 나중에 통과. 과연 누가 이긴가 보자고. 예. 지금 서울대면 경제학과 들어가면 온통 그냥 미국 거만 배우잖아. 영국, 미국식만 배워요. 수치만 따지고 경제를 마치 경제로만 보려 그래. 그러나 독일의 경제학은 애초부터 경제학이 아니라 사회경제학 혹은 정치경제학 혹은 사회문화정치경제학이었어. 막스 베버처럼. 따로 떼고 볼 수 없다. 도무지 사회문화, 정치 이걸 어떻게 경제와 따로 때려보냐. 절대 그럴 수 없다. 딱 굳어져 있었어요. 그러한 그 경제학을 가진 나라의 경제와 영국과 미국처럼 오로지 돈의 수치만 돌아가고 물건의 수요 공급만 따지는 그런 경제학하고 그 경제 꼴이 어떻게 나타나겠냐고 생각해봐요. 경제학자 고트리브 라이프니츠가 수학자고 철학자고 이렇다기보다 이 사람이 이제 라이프니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 예, 라이프니츠가 이진법도 만들어냈고. 이 사람이 어땠다고요? 라이프니츠가 러시아 피터 대제 선생님이에요. 경제 선생님이야. 경제학 가정교사네. 예, 그렇죠. 이 피터 대제가 뭐라고 했냐면 개인 모두가 제멋대로 살도록 만드는 바람에 수백 명의 다른 사람들을 희생해서 한 사람이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자기 혼자 망하면 될 것을 자기 밑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 함께 망하게 만드는 것이 영국 체제라고 말이에요. 이거 우리 현실이야. 예, 이게 자유경제라 이 말이야. 예? 우리가 맨날 보는 거 아니야. 자유를 추구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것을 먹기 위해서 타국을 침략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 내수를 먼저 키워야 되는 것이 자유주의의 가장 기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사역보다는 공익을 중심으로 꾸미자라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가 해외 투자는 금물이다라는 거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원칙은 아담 스미스랑 충돌하죠. 두 번째 원칙은 그 스스로 유대인인 리카르도랑 충돌하죠. 교육은 내수 기반으로 벌어져야 되고 또 자유로워야 되고
수출만 하거나 수입 대체가 가능함에도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 체제는 즉 자유무역은 나라를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수출이나 수입하는 사람만 잘 살게 한다는 거예요. GDP라고 하는 거 얼마나 근데 기만 전술이냐. 수출하고 수입하는 사람들이 다 유대상들이 게다가 그러니까 리카르도가 나온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다. 네, 그리고 또 해외 투자라고 하는 건 아예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돌아올 기약이 없는 민족 자본이라면. 다른데 주머니로 가던가 아니면 다른 돌아오지 주머니로 않죠. 가든가. 그리고 해외 투자라고 하는 거는 이건 실물 산업 경제가 아니라 금융 자본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국부라고 하는 거는 자유무역이 아니고 개인의 창의성에서 온다는 거. 이게 독일의 전통이에요. 산업을 내부 장기라고 치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산업이 전부 다 공동화가 되고 내부에 창자가 없잖아요. 미국이라는 유기체의 창자도 없어. 뭐 소장, 내장, 12지장 다 털려서 다 중국 가 있잖아요. 걔네들은 뭐야? 그냥 껍데기만 좀비처럼 이러고 있고 걔네는 피나 수혈되나 모르겠어. 여기 돼갖고 맨날 뭐 홈리스가 지천에 깔려 있고. 미국 상황 지금 갈수록 심각하죠. 아니, 미국 보면은 갈수록 나는 심각합니다. 무서워. 살 떨리더라고. 빈곤하기만 하면 다행이야. 그래. 완전히 국가 자체가 주피터 리즘에 털리다 보니까 사람이 뾰족뾰족 말라가면서 피가 다 빨려갖고 이제 그 공포 괴기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괴기 엽기적인 형체의 경제체가 바로 지금 미국이거든 지금. 그렇지. 미국이 세계 1위로 들어선 때가요. 1800년대 말이에요. 1800. 아, 벌써 그때 그랬습니까? 네, GDP 1위가. 그때 보호무역 라이프리처 경제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보호무역 갖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경제가 발전했죠. 이제 곧 얘기할 비스마르크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남도구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남도구? 네, 남도구 총리, 남쪽에. 부총재 경제. 이 사람이 케인즈주의라고 하지만 실은 생각보다는 라이프니츠의 생각을 먼저 갖고 있었다고 남도구. 케인즈는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이 경제가 전 세계에서 경제의 최고의 발전을 이룬 나라는 반 아담 스미스적이었다. 그 예를 하나 비스마르크는 이제 3부에서 드리도록 하죠. 네.